안녕하세요. 조태하탭입니다. 오늘 영상은 초기 재개발 투자 전 봐야 할 개념 두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초기 재개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초기 재개발이 이렇게 인기가 많고 핫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초기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초기 재개발은 이제 리스크와 또 기회가 많은 투자처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전에 많이 알아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투자하기 전에 이제 꼭 알아봐야 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아 TV 컨텐츠는 아래 화면같이 7가지 컨텐츠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은 불인이 기초 강의와 실전 강의 편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사전에 알림 드리며, 이 영상의 내용은 지극히 제 개인 투자자의 사견일 뿐이니까 각 개인의 이제 상황에 맞게 투자하시기 바라고,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초기 재개발이라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뭐 초기 재개발이라고 어떻게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보통의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재개발 이제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을 이제 초기 재개발이라 하지 않나, 이렇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요즘에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할 때도 이제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이후로는 이제 입주권 승계가 안 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 때문에 요즘에 또 초기 재개발로 이제 풍선 효과로 이렇게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이 이제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 많은 재개발, 초기 재개발은 이제 조합이 설립 이전에 이제 구역을 말하고, 그 이전에 재개발 정비 사업의 진행 절차를 보면 사전 타당성을 입주민들이 먼저 의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조건이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추진위원회가 이제 승인이 되는 거고, 추진위원회가 이제 75% 이상 동의한 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그때 이후부터 이제 재개발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 핫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직 조합 설립도 안 된 이제 사전 타당성 단계 검토해서 움직이는 재개발 구역들을 이제 초기 재개발 구역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 구역이 인기 있는 이유는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재개발 구역이 설정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관리 처분이 나고 이주 철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피가 거의 한 4억 5억 되고 투자금이 5억 이상 들기 때문에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또 이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소액 투자처가 선호가 되고, 그리고 2030 세대에 이제 투자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투자의 성향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저평가된 초기 재개발을 찾으러 다니는 경향이 크고, 그리고 법인과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세금을 피하는 목적으로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초기 재개발 많이 찾는 요즘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통의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어느 시점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 과거에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통은 최소한 조합이 설립되고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해라 얘기를 하고, 아니면 사업 시행 인가 후나 진짜 확실한 건 관리 처분이 나서 이주가 시작하면 그거는 사업이 빠꾸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가 아주 낮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리 처분이 나고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투자를 하면 좋다, 이렇게 많이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 단계에 너무 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앞 단계로 계속 저평가를 찾아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현상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시대적 그 상황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도 본인이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초기 재개발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손품 발품 팔아서 신중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재개발 전체 이제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별도의 영상으로 재개발 진행 단계별로 이제 투자법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어떤 그 절차에서 들어가서 어떤 절차에서 나올 때가 좋은지 뭐 일반적인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영상을 촬영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단톡방에서 인기 있는 이거 지도인데요. 어떤 단톡방에 가든 이 지도는 한 번씩 다 봤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뭐 수도권의 법인에서 이렇게 선을 이제 그어 가지고 막 여기저기 뿌리고 있는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뭐 여러 단톡방에서 이 지도 많이 봤거든요. 이 지도를 처음 딱 보면 입지가 이렇게 좋은데 아직까지 여기가 재개발이 안 됐단 말이야, 이 생각부터 먼저 들거든요. 여기가 다 초기 재개발인데 광안 5구역, 광안 A구역, 광안 4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주말에 임장 부산까지 가서 임장 갔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이제 실제로 임장을 한번 가보기 위한 이유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영상으로도 아마 업로드 될 예정인데요. 일단은 입지가 좋다고 다 초기 재개발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입지는 가장 중요하죠. 그 입지가 일단 좋으면 미래 가치가 좋고 향후 기대 수익도 높기 때문에 그 입지가 좋은 것은 기본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하이엔드가 가능한 입지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하이엔드가 되는 만큼 그만큼 저는 이제 추진하는데도 걸림돌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 되고, 이 광안 그 초기 재개발 관련된 영상은 제가 임장편과 함께 같이 한번 올리도록 하고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가 재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노후도입니다. 두 번째가 주민 동의율이거든요. 그래서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이 다 나오는지를 사전 검토를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장으로 가서 뭐 부동산에도 가고 추진위가 있으면 추진위에도 가서 미팅도 하고 내 돈이 많이 투자되는 만큼 그만큼 많이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의 이제 가격이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간 기대 수익률로 뽑아서 그것을 이제 다른 구역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먼저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검토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주거정비지수의 평가 항목과 체크리스트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보시면 주민 동의, 노후도, 가소필지, 뭐 도로, 호수 밀도, 구역 면적, 신축 건물률, 뭐 표고 이런 것 같이 관련된 내용들이 지수평가 및 항목 산정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 구역이 정확하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돼야 이제 진행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항목은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게 구역 면적이 이제 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노후도가 전체 동수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호수 밀도가 그 헥타르당 50호 이상이 돼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고, 보통 아까처럼 그렇게 구획에 요즘 하가가 유행해서 저렇게 막 그림을 막 그어 놓은 것은 대부분의 법인들이 이의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졌기 때문에 저렇게 추진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건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점수와 추가 점수로 돼 있는데요. 기본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이제 평가 항목이 주민 동의 항목이고 이게 40점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노후도가 이제 20점이고 과소필지가 이제 뭐 2점, 뭐 도로, 뭐 호수 밀도 뭐 5점 이런 식으로 다 있고, 추가 점수에서는 이제 마이너스도 신축 뭐 건물률이 많을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다 연관되면서 할 수가 있는데 뭐 주민 동의율은 다 아실 겁니다. 주민들이 몇 프로 이상 다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동의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근데 이 부분도 최근에 이제 좀 바뀌었어요. 다음 장에서 보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앞으로 업무 보고를 올린 작년 12월에 올린 내용인데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의 운영 방안의 검토 보고를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검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지금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이 세도를 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최근 부동산 가율로 인해서 이제 주민 동의율 60% 넘겨도 뭐 평가점 30%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요청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민 동의율을 이제 70% 이상 시 60% 이상 동의 시 30점에서 70% 이상 동의 시 30점으로 100점 기준을 이제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무조건 거의 한 70% 주민 동의율이 이상이 돼야 이제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앞으로는 세분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 되는 지역이면 아주 이제 그때부터는 좀 괜찮은 곳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면상구제 분양권 제재 소식 블로그라는 곳에서 이제 출처를 가져온 것이고 이거 제가 면상구제 동생하고 좀 친한데 이 동생이 이제 콘솔 부동산을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좀 정보를 받아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참고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앞으로도 이제 그 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민들 지금 바뀐 이제 시장도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주민 동의율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현재 높은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로 동의서를 걷고 진구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가나 아니면 뭐 교회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잘 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호수 밀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1헥타르당 몇 호 얼마 그 말 그대로 이 한 그 면적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느냐라는 이제 그 기준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밀도가 인구 밀도가 높아야 이제 재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사업성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어떤 지역이든 노후도가 높으면 또 호수 밀도도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허가나 아니면 그 작은 주택들이 따닥따닥하게 다 붙어 있다는 얘기고 또 중간에 또 뭐 다세대나 아니면 원룸 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뭐 호수 밀도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에 또 이제 하나는 이제 노후도거든요. 아까 전에 그 사진을 보고 다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 이 빨간색 이 사진은 이제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어플로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법내에 보시면 노후도가 26년부터 30년, 31년부터 4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3분의 2 정도 돼야 되니까 30년 이상 된 건물이 많을수록 3분의 2가 될수록 이제 추진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게 많을수록 그 지역은 이제 노후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안 5구역을 보겠습니다. 그럼 한바다 중학교 앞으로 해서 네모랗게 이렇게 자른 구역인데 이 구역만 또 보면 또 빨간색 부분이 또 많거든요. 그리고 하얀색 부분은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라서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 이렇게 빨간색 구역만 일부러 이렇게 그게 나올 수 있도록 잘랐을 겁니다. 광안의 구역도 빨간 부분만 해서 이렇게 잘랐을 거고요. 이쪽으로 해서 또 빨가니까. 그 다음에 광안 4구역 같은 경우도 이 딱 보시면 빨간색
그 부위만 딱 지금 잘랐고 여기는 다 여기 파란색 돼 있잖아요. 신축 건물이라는 거거든요. 신축 상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룸하고 빌라, 뭐 이런 식이 밀집 지역일 거고 이쪽에 이제 초록색 있는 부분 아예 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임장 갔을 때에 나중에 영상을 보내겠지만 뭐 여기 중간중간에 신축 원룸들 많습니다. 그때 한번 새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재개발 추진 중인 지금 여기가 이제 망미 2구역인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완전히 벌건 게 이런 게 진짜 이제 재개발 가능한 구역이거든요. 다 빨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후도 어플로 이제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 동의율은 60% 이상은 어느 지역이든 재개발이 되면 이제 돈 낸다니까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70%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75% 이상이 나오면 더 좋은 곳이고 그래서 75% 이상이 나오는 것인지 70% 이상이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사전 이제 진구가 얼마나 됐는지 앞으로 또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한 많이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상가나 아니면 반대 세력은 없는지 그런 거도 미리 알아보시고 상가 많은 곳에는 절대적으로 계속 반대를 하고 세력을 만들어서 또 진구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누가 주도적으로 이제 추진위를 이끌어 가는지 되는 것도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단타로 빠지는 세력들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투자를 직접적으로 자기들을 하면서 사업의 진행 의사가 있는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스스로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토지를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일단 장기 투자를 대비를 하면서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 요건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최소한의 조건이 부합하는지 보고 이제 지금 유행하고 피가 붙는 곳 말고 앞으로 이 지역은 입지가 너무 좋은데 조건이 다 맞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무조건 된다. 이런 지역에 그냥 선진입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연간 수익률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1년에 얼마나 이제 앞으로의 미래 수익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될 건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타 지역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될 곳을 미리 찾아가지고 적은 투자금으로 이제 묻어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밀집한 지역에 이제 빌라가 다세대 빌라가 이제 그 안 구역 안에서 이 빌라는 제외할 수 없는 그런 핵심 지역이면서 그 이제 빌라가 많지 않은 그런 구역을 찾아내서 거기다 빌라 갭 투자로 들어가시면 저는 그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 내놓고 계속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 임장기와 이제 아까 광안 뭐 4구역, 5구역을 포함해서 뭐 부민 2구역, 3구역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 초기 재개발의 임장기를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재개발 추진 과정과 투자 과정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고 후속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